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10월 12일 수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미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 오늘 많이 밀렸더라고요. 연휴 중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별일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크림대교 폭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바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뭐 전 지역에다 뭐 이제 공습 경보 걸리게 좀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전쟁이 안 그래도 그 라스푸티차 기간이고 해가지고 좀 잠잠해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저번 주에 이제 합병 발표하고 생각보다는 그 뒤에 진척되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대로 좀 전쟁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 시장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이 나와도 문제 없는 차트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단기 반등이 나와야 될 구간이긴 합니다. 나와야 될 구간인데 거기에 이제 결국 그 위에 절대적인 명제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시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네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결국 이 증시에서 엮어서 문제거리가 몇 개 있는데 영국 국채 금리 있습니다. 요거 영국 국채 금리 그리고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기금 엮여 있다 보니까 영란은행 자꾸 추가 유동성 공급 이런 식으로 갖다가 어떻게든 좀 케어를 하려는 움직임이긴 해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무너지면은 분명히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세계 증시에 대해서 도미노로 갖다가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조건 앞에 영국을 무너지게 냅둘까?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얘네가 쉽게 정확히 말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엄청 낮은 거죠. 엄청. 뭐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가 예측을 하는 것처럼 다 돌아가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무너질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시장에선 그만큼 파급력이 있을 수 있는 요소니까 출렁출렁 하는 건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요건데 이 부분이 조금 진정이 되나 싶었는데 뭐 크림 대교부터 해가지고 막 뭐 난리도 아니죠. 지금 우크라이나 뭐 대공습, 푸틴 확전으로 가나 거의 뭐 좀 전면전 느낌으로 갔다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시장에서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건 이러다 핵 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전술핵이든 뭐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그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물론 핵에 대해서 러시아 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전술핵이든 일반적인 핵은 당연히 안 될 거고 왜? 자기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고 플러스 나토 지역을 피해서 쏴야 돼요. 나토 지역에 이제 피해가 들어간다면은 나토 측에서는 자연스럽게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러시아가 뭐 자기들이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막 진짜 뭐 불구대천의 원수를 만나가지고 뭐 부모님의 원수야 나토가 그러면은 진짜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너네랑 같이 죽겠다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진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갖고 있는 거를 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각 국가별로 똑같습니다. 북한도 똑같아요. 그런 부분 요소들로 봤을 때 뭐 진짜 푸틴이 미친 척하고 뭐 야 이거 그냥 세계대전 하자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상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호국이던 중국이랑 인도까지 등을 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즉 러시아는 지금 고립돼 있잖아요. 고립되어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내부적으로도 동원령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핵이라는 게 정말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못 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있기는 한데 뭐 진짜 아니면 쏘더라도 전술에 대신에 혹시라도 그 쏠 수 있다 없다 그 공포감 그리고 그게 쏘면서 나토로 뭐 세계대전을 확전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 공포감이 좀 계속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연휴 중에 좀 잠잠해지길 원했는데 그러진 않네요.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러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잠잠해진다 싶으면은 지수 자체는, 대신에 지금 지수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갖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현금 예수금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장에서 내가 뭐 진짜 경험이 있고 정말 강한 종목에 대해서 내가 착실하게 뽑아낼 수 있어,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지금 시장은 사실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은 시장이지, 아직 내가 이런 하락장에 대해서 혹은 종목, 정말 강한 종목에 대해서 압축이라던가 이런 요소가 안 되는 분이라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한 발 뒤에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내년 최소한 한 1, 2분기? 그때까지 뭐 금리 인상부터 해서 지금 이런 요소들이, 이런저런 요소들이 지금 당장 뭐 한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해결될 수 있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이게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좀 넘어가 봐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금이 있는데 내가 막 실력이 아직 주식시장에 대해서 내가 막 몇 년도 아니고 막 1년도 안 해봤다, 2년도 안 됐다, 그리고 자신만의 뭐 매매 틀이라던가 그런 요소들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조금은 공부하는 요소, 좀 공부하는 시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시장에서 굳이 막 내가 뭐 하락장에 대한 기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라면은 굳이 달려들기보다는, 왜? 이런 분위기에서는 결국 투심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 미국 내일 밀리면서 끝나면 우리나라 지수 또 전저점 위협할 수 있거든요. 물론 결국에 미국 무난하게 하면은 이런 거 깨면은 거기서 좀 단기 반등 또 땡겨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모르는 거죠.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뭐 확전되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좀 어느 정도 대응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런 대응이 원활하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오늘 히토류 관련주가 또 상한가를 나왔죠. 왜? 미국에서 중국 상대로 반도체 이제 규제를 가했잖아요. 그리고 그 규제에 대해서 이러면은 중국에서 히토류 무기로 쓸 가능성이 높지 않나? 미중 무역전쟁 갈등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게 좀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시장이라는 게 지금 좀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증시 안전펀드에 대해서 이번 달 중 10조 마련하겠다, 시장 임계점 때 투입하겠다. 임계점이라는 게 참 기준이 달라요, 사람들이. 진짜 이 금융 쪽에서 바라보는 임계점은 개인들이 진짜 다 죽어나가고, 이제 비명조차 못 내는, 다 죽어가지고 막 아프면은 원래 아프다 소리라도 내잖아요. 근데 그런 아픔조차 못 낼 정도로 그냥 다 죽었을 때 임계점이라는 표현이 참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일단은 이런 게 나오고 공매도 금지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투심에 대해서는 시황에서 항상 호재성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호재라고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연준 4.5% 위에서 금리 인상 중단하겠다. 즉 이 말은 뭐예요? 4.5%까지 일단 땡겨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도 내년까지 계속 좀 진행이 될 부분입니다. 11월, 12월 금리 인상 계속 있고, 자, 우크라이나 뭐 대공습 푸틴 확전으로 가나, 영란은행, 영국 국채금리도 계속 보시면서, 자, 그리고 뭐 이제 회의록이 있고 한데 결국 중요한 건 이제 CPI이긴 해요. CPI에 대해서 인플레, 그거를 시장에서 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인플레가 좀 잡히나? 아니면은 이거 인플레 별로 잡히는 느낌이 안 보이는데, 결국 중요한 게 예상치 대비해서 CPI가 얼마 나오냐예요. 저번 달 대비해서 CPI 수치 발표가 줄어들었다, 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늘어나는 건 좋진 않겠죠. 그래도 예상치 대비해서 우리는 뭐 8% 예상을 했는데 발표했더니 8.3%다. 그러면은 이러면은 이제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오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일단은 CPI 발표 이런 거 드링이랑 이번 주뿐이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이런 짜잘함, 사실 시장이 무난할 때는 이런 CPI 같은 거 잘 안 보거든요. 막 수급주 매매를 하신다거나 혹은 뭐 선물 옵션 이런 거 매매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CPI를 좀 보겠지만,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사실 CPI, 뭐 환율 그렇게 신경 쓰는 요소들이 아니에요. 장이 특이하니까, 특히 안 좋을 때 신경을 써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은 당연히 봐야 되고, 뭐 나토, 러시아 계속 불안불안하면서 지금 그것도 있죠. 북한 관련해서 뭐 이제 핵 이런 것도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방산주들부터 해서 뭐 좀 시황에서 오늘 해치 테마도 그렇고, 해치에서 오늘은 요거 양지사 뭐 품절주부터 해가지고 금리, SCI도 결국엔 또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양지사는 이제 흔히 말하는 쌍봉 맞고 밀렸는데, 이거 슈퍼개미분이 얼마에서 샀었죠? 만 요쯤 부근이었던 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그래서 양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쌍봉 맞고, 야 곱게 죽나? 아니면 또 지수 밀리고 하면 올라가나? 근데 이 종목도 진짜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만원짜리가 6배 오긴 했네요. 그래서 이런 품절, 금리 인상, 이런 해지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 쪽이랑 엮이면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방산 쪽에서도 이제 세력주, 뭐 빅텍부터 해가지고 얘네들 이제 장기평 위에서 또 막 버티면서 끌적끌적 하는데, 이렇게 좀 폭 넓게 보기는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핵 관련해서는 분명 핵 공포감은 종목들이 아예 막 깨지거나 그러진 않다 보니까 살아있는 거는 같은데, 이게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래서 핵 관련 요드는 아직은 좀 냅둘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OPC 요 감산부터 해가지고 원유 유가 가격 상승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저 OPC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 쪽도 분명히 엮여 있어요. 바이든이랑 그 사우디 네옴시티 이런 거 그 왕자 빈살만 그 뒤에서 안 보이는 요소들도 조금 엮여 있지 않나. 그리고 오늘 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규제 이런 것도 그런데, 결국 지금 이런 내용들이 뭐 실질적으로 왔다 뭐 인플레 잡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거거든요. 11월에 중간선거 이전, 중간선거 점점 다가오고, 그거에 대해서 요거 그 뭐 미중 갈등이랑 이제 마리아나 이런 거를 제가 한 몇 달 됐죠? 요거를 여기다가 그냥 냅둔지. 그래서 막 이제 그 중에 막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뭐 이제 마리아나 이런 거 좀 지우는 게 맞지 않냐, 뭐 얘기도 안 나오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선거 다가오면서 이런 키워드들, 미국 입장에서 특히 바이든 입장에서 액션 취할 게 계속 하나씩 툭툭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바이든이 뭐 진짜 중국에 대해서 막 정말 뭐 집안의 원수 불구대천에 이런 느낌이 뭐 자신이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결국 중간선거 정치 쪽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간선거 이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액션을 취했다, 내가 이러이러한 업적을 취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를 단결시키는 거. 그래서 지금 반도체 인플레 감축 법안부터 해가지고 이미 인플레 감축 법안부터 계속 나오는 게 중국에 대해서 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기술 들어간 반도체 중국에 함부로 팔지 마라, 요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규제 들어갔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그 관영지에서 히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YTN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 매각 계속 좀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정 KDN 사장 오늘 6시쯤에 나왔던 내용 같아요. 지분 매각을 하겠다. 그리고 MBC도 이런 국감 일정들이 있어서 그런지 언론사 종목들이 쉽게 안 죽죠. 특히 MBC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가를 해제하고 오늘 좀 시원하게 땡겨 올리는 모습도 있었고, 얘가 지금 이런 쌍봉 맞고 내일 곱게 죽을지 아니면 좀 뭐 또 내일 또 슬쩍슬쩍 움직일지. 그리고 YTN도 매각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언론사 관련 종목들 이런 일정 같은 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애플페이는 11월, 12월, 11월 30일 기준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겠죠. 현대카드 약간 유출. 그래서 좀 얘네는 밀렸으면 좋겠는데, 한정통이 종목이 강해요, 확실히. 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 주들 계속 눈에는 당연히 둬야 되고, 혹시라도 뭐 지수가 여기서 또 급락, 투매 같은 거 나왔을 때 밀리면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테마이지 않나. 자, 그리고 테마성 종목들이 좀 거의 없어요, 사실. 지금 뭐 이제 이상기후 식량 이런 거는 이제 해지 테마 플러스 11월 이후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엮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뒤에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내용이죠. 11월 이후 푸틴이 지금 상황에서 이어지면은 연장을 할까? 저는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푸틴이 그 러시아 흑해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이제 전원 전쟁 심화에도 엮이고 해치에도 엮이고, 그러니까 이런 고려산업, 한일사료 종목들이 안 밀려요.
그래서 11월 다가오면서 이런 거 흑해 수출, 지금 사실상 뭐 쌀 수출, 수확량 감소 이런 뉴스가 뚜렷하게 붙어 있진 않거든요. 그래도 시장에서 은연중에 저런 전쟁에 대해서 반대 키워드로, 즉 해치 테마로 좀 부각이 되지 않나.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로봇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좀 짜잘짜잘한 테마들이 사실은 지금 이쪽들이 다 아쉽습니다. 왜? 시황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나마 여기서 이제 좀 본다면은 11월 1일 삼성 회장 승진 앞두고서 뭐 이런 인수합병, KPF, 우림 PTS, 저는 아마 보면 우림 PTS랑 삼성 스펙 요 정도를 좀 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게 이제 인수합병 11월 1일 회장 승진 이런 거에서 뭐 신경영 비전 같은 거에 대해서 좀, 혹은 인수합병에 대해서 활성화 가능성 어필이 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보기는 보는데, 지금 시장들이 대체적으로 좀 재료 일정 이런 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반도체 통제, 중국 관영지 히토류 수출 금지하자. 즉 아직 오늘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갔죠. 미중 갈등 해가지고, 자,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일단 오늘은 동국 RNS가, 최근에는 보통 원래 유니온 시리즈들이 또 셌었거든요.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들 뭐 예전부터 매매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처음에 미중 갈등 나왔을 때 유니온 시리즈가 그 당시에 막 대장을 했었어요.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그러다가 이제 동국 RNS가 호주 히토류 뭐 기업 뭐 이거 엮이면서,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재료가 엮여 있다 보니까 동국 RNS가 또 세게 치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얘가 대장을 했었는데, 또 최근에는 유니온 애들이 강하다가 오늘은 다시 동국 RNS가, 그래서 얘가 이제 장기평을 좀 계속 여러 번 트라이를 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해석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반도체를 미국에서 즉 선수를 먼저 쳤습니다.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 다시 쪼였어요. 그리고 중국이 트럼프 때도 미중 무역 전쟁 때도 그랬는데 먼저 때리진 않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먼저 때리진 않아요. 중국이 이제 약한 국가들한테는 자기네보다 이제 체력적으로 갖다 약한 국가들한테 엄청 세게 나오는데, 자기보다 센 미국한테는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미국한테는 매일 이번에 대만 방문 때도 그랬죠. 애꿎은 대만을 때려요. 펠로시가 방문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미국을 대상으로 먼저 때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때도 그랬고, 맞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격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 연임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미국도 중간선거 앞두고 중국도 연임을 앞두고 이런 것들. 그래서 뒤에 히토류 수출 같은 거 금지에 대한 키워드는 좀 따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뭐 꼭 히토류가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이제 미국을 상대로 뭔가 규제 이런 부분이 좀 툭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전에도 먼저 맞는 거, 맞기 전에 먼저 때리진 않았지만 맞으면은 이제 반격을 하긴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뉴스들은 이런 거였죠. 중국 관영지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언론사 이런 애들은 결국 정부의 그 의향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왜? 국가 특성이 있죠. 공산국가. 그래가지고 중국 관영지 히토류 수출 금지하자, 뭐 얘기 자체는 금지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수출 금지하자, 우리가 먼저 맞았으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뒤에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는 좀 더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히토류 규제부터 해가지고 뭐 미중 갈등 그 규제 막 실제로 갖다 치고 받고 하면은 과거처럼 미중 갈등주가 이제 지수 해지 이런 거를 좀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마가 확장되면은 히토류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뭐 대두라던가 헬륨 플라스틱, 의약품, 수산, 뭐 사료 이런 것들로 좀 확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그리고 중국 뭐 네온가스 이런 것도 좀 엮일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미중 갈등에 대해서 대표격인 히토류 위주로는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네옴시티 한미글로벌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오늘 좀 많이 밀려줬죠? 더 내려올까 싶은데, 일단은 이 종목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을 그래도 3만원 깨고 이 구간에서 좀 잘 지켜주는지, 얘가 일단 힘들게 돌파를 시켜는 놨어요. 이렇게 해서 쌍봉 뭐 그런 자리에서
돌파 준비하면서 돌파를 시켜놨는데 하루 만에 스트레이트로 내려왔습니다. 뭐 시황의 이슈도 있겠고 하겠지만 오늘 뭐 이제 뭐 기타 범위 매도 조금 나오고 이런 것 저런 것 좀 엮였는데 내용은 저는 계속 뭐 내려오면 좋고 그래서 계속 눈에는 두고 얘는 좀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일단은 좀 버텨주나 5일선 주변에서 뭐 좀 다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그런 구간에서 계속 관심을 가질 것 같고 네, 원전 쪽도 그 뒤에 일단 빈쌀만이 방한하는 게 완벽하게 좀 뚜렷하게 지금 뉴스들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서 얘기들은 11월 방한 거의 뭐 확정인 분위기인 언론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빈살만이 11월에 방한을 하는지 그거 중심으로 보면서 그게 아니더라도 뒤에 뭐 사우디 원전이라던가 원전 같은 경우는 체코 폴란드 이번 연도 뭐 11월 체코 같은 경우 뭐 우선 사업자 폴란드가 이제 11월 중으로 우선 그 사업 협상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일단 뭐 체코나 폴란드 이런 곳에서 이슈거리 하나씩 좀 던져줄 수 있고 그 뒤에 뭐 사우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원전. 자, 그래서 원전은 지금 결국 테마들이 지금 그 시장에서 그냥 밀리고 하면 힘없이 쭉쭉 빠져요. 왜? 거래 대금이 안 붙죠. 즉 매도가 엄청 센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 지치고 개인들 뭐 들고 있다가 이거 종목들 언제까지 밀리나 이제 무섭잖아요. 사실 반등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받친다라고 표현을 하죠. 흔히 매수세도 없다는 거예요. 매수 호가에도 없는데 돈이 급한 사람들은 팔아야 돼. 지금 내가 당장 급전을 쓰든 뭐 대출을 갚든 아니면 집을 사든 뭐를 하든 돈이 필요한 사람들 혹은 공포감에 의해서 지금 난 못 버티겠다. 혹은 뭐 신용 쓴 사람들 반대 매매 등등 이런 저런 것들이 엮여서 시황에서 매수 받쳐두는 케이스가 없으니까 그냥 지수 밀려고 하면 힘없이 쭉쭉 밀리는 거예요. 이래놓고 뭐 나중에 이제 좀 지수 안정되면 그만큼 이제 또 힘있게 또 튀어 올라오긴 하는데 지금 시장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테마들이 밀릴 때 좀 무섭게 밀리는 게 있어요. 뭐 평상시였으면 뭐 6%? 좀 그냥 그러려니 볼 텐데 지금 이제 또 저점 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좀 특성인 거 생각을 하시면서 원전도 이런 이슈 엮으면서 또 한번 시원하게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SM도 내년 1월 콘서트 이슈부터 해서 자 그리고 2차전지 쪽은 그냥 별개로 계속 별개입니다. 이쪽은 그냥 강해요. 확실히 뭐 리튬도 그렇고 시장이 리튬 얘네들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분명히 이제 광기 구간이고 무너질 법한데 무너질 거면은 얘네가 사실 장대 항봉을 그냥 뽑아주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음봉을 만들면서 거기서 그 와중에 또 밑꼬리를 또 답니다. 그래가지고 좀 끈덕져요. 얘네들도 어중간하게 깨지던가 근데 그냥 확 또 땡겨 올리고 그래서 이런 리튬 2차전지 키워드들 전체적으로 그린케미칼이랑 미코 이런 종목들도 미코도 뭐 이제 장기평 주변이고 그린케미칼도 뭐 이제 5일선 이렇게 해서 또 튈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2차전지 애들은 좀 별도로 계속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눈을 두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는 이 뒤에 삼성, 애플 오늘 뭐 새벽 온라인으로 갔다가 공식 공개를 하는 걸로 아는데 애플, 삼성, 구글 등등 요거를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요거 외에 뭐 오늘 이제 뭐 삼성바이오부터 해가지고 근데 시장을 봤을 때 사실 지금 뚜렷한 테마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가 디테일하게 일단 이런 시장에서 내가 매매를 아예 안 하실 거면 상관없는데 내가 단타를 할 생각이라면은 최소한 지금 시장에서 지수 대비 역행하는 강한 종목들 혹은 지수에 대해서 해지 역할을 하는 종목들은 테마군들은 모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환율, 지수, 미국 선물 이런 거는 뭐 필수예요. 선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지수 뭐 이제 좀 전저점 깰 수 있는 것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시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리고 해치 테마에 대해서 품절주 금리 여기다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하나 슬쩍 넣어야겠죠. 기본은 이제 히토류고 그다음에 헷갈려는 오늘은 얘네는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해치 역할을 뚜렷하게 하진 않아요.
뚜렷하게 하진 않는데 혹시라도 그 핵 관련해서 공포감 뭐 아니면 혹시라도 뭐 전술핵 나오고 하면은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냅두는 게 맞는 것 같고, 원유랑 천연가스는 좀 빼고, 그래서 이렇게 식량 요 정도를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품절주도 그렇고 금리 관련주가 일단 가장 좀 대표격을 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튀어 올라왔는데 미중 무역 전쟁은 해치로 들어가는지, 얘네는 꼭 해치 안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좀 새롭게 해치에 계속 금리 품절 얘네들이 해먹고 있다 보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새롭게 튀어 올라오면서 그런 거 지수 밀리면은 좀 돈 쏠리나 그 정도 볼 것 같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요거 확전 이쪽 전쟁이 좀 빨리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상황이. 그리고 언론사부터 해가지고 이제 개별 언론 민영화부터 해가지고 이제 개별 이슈들, 그리고 시장에서 좀 강했던 테마군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눈을 두는 게 맞지 않나. 2차전지 뭐 원자재 폐배터리 이런 애들은 같이 묶어보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솔직하게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는데 분명히 계속 어렵고 어려운 시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내가 지금 난이도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사실 좋을 수도 있어요. 특히 초보분들은 내가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계속 예수금이 막 단타를 치면서 막 손에 계속 나는데 이 시장에서 계속 하는 게 맞는지, 내가 분명히 어느 정도 갇혀져 있는지, 좀 객관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분명히 내가 지금 시장에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공부를 하는 거랑은 별개입니다. 지금 시장을 날마다 보긴 보셔야 돼요. 이런 극한의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 굴러가는지, 그런 거를 꼭 공부하기는 정말 좋은 시장이라는 거.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 미국 또 지수 어떻게 되는지, 지금 계속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 지금 200일이 넘었죠 저게? 반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게 좀 빨리 진정이 돼야 되지 않나. 금리 인상은 어차피 피할 수는 없는 거다 라는 거.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